오늘은 업스타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저한테 참 의미가 깊은 종목이에요. 제가 IPO 종목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첫날 클로징 프라이스가 29달러로 돼 있죠. 제가 이날 25달러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5배 가까이 올랐고, 아직도 밸류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전혀 매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주식입니다. 중간에 매수 매도를 조금씩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보유량은 거의 비슷하고요. 자, 보자. 제 블로그예요. 보면 2020년 12월 17일 날 올렸네요. 이제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이제 나왔고, 그 당시 이제 에어비앤비, 도어대시, 그리고 C3.ai 많이들 아시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오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분석 영상이 없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혹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였는데 분석 영상이 없다는 거를 보고, 아, 이게 혹시 제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이제 예상을 했고, 당시에 이게 당시에 20달러 공모가였네요. 시총 1.6 빌리언을 시작을 했고, PSR이 8에 당시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평균 뭐 한 6, 70% 정도인가요? 이 정도 성장하는 그런 인공지능 회사가 PSR 8에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지 했는데, 정말 그 싸게 잡았습니다. 팔란티어가 당시 이제 그 상장을 그 전에 했었는데 PSR이 50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IPO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밸류 측정이 이상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제가 사실은 매수를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처음에 팔란티어가 10달러? 10달러 내외였었잖아요.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 10달러 이때쯤 해서 그냥 매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제가 측정을 계속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그게 막 아시겠지만 엄청 올랐었잖아요. 뭐 가볍게 20달러 넘고 그 20달러 넘어서 뭐 또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저는 10달러 매도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팔렌티어가 성장률이 업스타트보다 낮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팔렌티어가 성장률이 훨씬 낮습니다. 아마 30% 내외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팔렌티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업스타트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PSR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투자자의 그런 거를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죠. 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고 좀 신비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AI를 가지고. 근데 저는 좀 실용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업스타트 기업들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니 저기 은행 대상으로 해가지고, 업스타트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 거잖아요. 은행한테 그 새로운 그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인공지능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은행이 업스타트의 모델을 이용해서 어떠한 대출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이제 한 몇백 달러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저는 그 심플한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C3.ai도 문제가 좀 뭐냐면은 이제 아직 적자잖아요. 팔렌티어도 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자인 이유 중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모델을, 그러니까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3.ai다 그러면 다양한 산업군들의 어떤 뭐야, 뭐 공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산업군들의 그런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회사들의 다양한 영역의 그런 AI 모델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그 오퍼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AI를 개발해야 되는 그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팔란티어도 이제 유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업스타트라는 이 기업은 이 AI 모델이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은행의 그런
대출을 도와주는 모델 하나만 있는 데다 보니까 그 특정 영역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벌써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팔렌티어나 C3.AI보다 높아요. 그런데 흑자예요. 그러면은 현재 밸류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현재 밸류는 일단 업스타트 이렇게 보시면 업스타트의 경우에는 PER이 좀 나와 있고요. 이제 흑자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PSR은 여기 안 나오나요? 여기 안 나오니까 여기로 봐야 되네요. PSR은 31.31이잖아요. 31도 사실 낮은 수치는 아니죠. 매출이 30배니까 뭐 그런 이익의 30배도 아니고 31배도 아니고 매출이 31배니까. 그러면은 팔란티어는 어떻게 돼 있느냐? 팔란티어는 34예요. 34.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적자인 회사인 데다가 레비뉴 그로스 자체가 2020년 47%잖아요. 2020년 47%고 이제 48% 이렇게 성장을 했고 40%, 48%, 50% 이렇게 성장률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좀 적자 폭이 꽤 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넷 인컴이 거의 레비뉴의 40%, 3, 40% 가까운 물론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엄청난 그런 적자 폭이 많이 이제 줄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죠. 그렇긴 한데 여전히 이제 적자다 보니까 업스타트에 비해서는 업스타트 볼까요? 다시 업스타트에 비해서는 자, 업스타트는 일단은 아까 그 팔란티에서 한 50% 내외 그런 그 레비뉴 성장에 비해서 여기는 보면은 거의 몇 프로인가요? 거의 뭐 64에서 121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률 굉장히 높죠. 훨씬 높고 그리고 인컴이 발생하고 있고 하는 이거 재무적으로만 봐서는 당연히 업스타트가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만 가지고 기업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C3.AI 보면은 이게 티커가 AI잖아요. C3.AI는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41에서 52, 한 20%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회사의 PSR은요, 28로서 거의 업스타트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20% 좀 넘는 회사인데, 업스타트는 성장률이 100%가 된 회사인데,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성장률. 그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20%냐 100%냐의 차이는요. 정말 그 밸류를 몇 배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차이거든요. 복리로 이제 누적이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미 매출 성장률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이게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인컴만 봐도 넷 인컴이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아직은 물론 이제 적자 폭이 매출 대비로 보면 쫄고는 있지만은 아직 이제 적자가 크고 해서 파이낸셜로만 봤을 때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C3.AI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괜히 이제 C3.AI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저도 이거를 매수하려고 했었던 기업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해서. 근데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당시에 아예 생각도 안 했던 매수를. 그런데 제가 이때 매수 생각도 안 해서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게 $180까지 오르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인가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때 좀 거품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성장주들 거품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오를 줄은 정말 몰랐고,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밸류대로 가지가 않는다.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절대 밸류대로 가지 않고 인기 투표하듯이 사람들이 몰리면 일단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가 비싸서 안 샀던 가격이었는데 여기서 180까지 올랐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쳤다. 제가 제 블로그도 여러 번 썼어요. 이 AI라는 이게 대표적인
거품이 심한 그런 주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려 이게 180 갔던 게 지금 50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토, 4분의 1토막 난 거거든요. 이거를 매수하신 분의 손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밸류를 안 잡으면 위험한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지금도 매수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고점만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스타트나 뭐 팔란티에 비해서 오히려 아직 밸류가 비싸다. 50, 이게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는데도 비싸다. 그러니까 주가가 힘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IPO 종목은요, 기회도 있지만 사실 리스크가 훨씬 커요. 이게 밸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요, 그냥 막연하게 들어오면은요, 그냥 3분의 1 토막 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그 분야이기도 해요. IPO라는 게.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2020년 12월 27일 날 이제 매수한 후에 이제 글을 올린 거고, 지금 업스타트가 실적이 8월 10일 날 발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또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1분기 첫 번째 실적 발표거든요. 2021년 3월 18일 날 올라간 건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적 발표 후에 제가 업스타트 볼게요. 이게 이제 실적 발표 당일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밸류가 싸고 좀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냥 실적 발표 없이도 25달러 산 게 100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배가 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게 다시 그때 2월 달에 성장주 폭락 시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냥 내립니다. 3개월 내내 내리는데 100달러 했던 게 거의 46달러니까 반토막 이상 난 거잖아요.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랬던 게 이게 실적 발표 난 3월 17일이고요. 이게 3월 17일이 3월 22일까지 이렇게 오릅니다. 164달러까지. 3배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2배 반, 뭐 3배. 그러니까 이날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났었던 날이고 애프터장에서 47% 폭등했던 거예요. 그날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있길래 이렇게 폭등을 했나. 근데 사실은 그날 47%로 마감한 게 아니고 더 올랐죠. 한 70%인가 80%, 제 기억으로는 60, 70%인가 뭐 그 정도 하루 만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은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팩트대로 움직여요. 실적대로. 어쨌든 이때 이제 업스타트가 그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가이던스가 2021년 1분기 가이던스가 112밀리언에서 118밀리언으로 가이던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2020년 4분기 매출이 86.71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물론 쿼터리로 17.4% 증가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연으로 따지면 뭐 100% 가까이 되는 복리로 하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폭등할 일인가 했었는데 이때 가이던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실적 발표도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더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지만 또 그 자동차 소매 업체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많이 폭등했던 그런 그 첫 번째 실적 발표였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정도까지 올 건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좀 이게 이 회사가 업스타트라는 회사가 또 많은 풋옵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짐 크레이머가 하시는 말씀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풋옵션 걸어놨던 것들이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쇼 커버링이라고 하나요? 이게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랐던
숏스퀴즈라고 하죠. 숏스퀴즈가 나면서 이렇게 올랐던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서 다시 이제 내렸다가 또 이제 올랐다니까. 이때도 실적 발표 때였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도 한데, 이게 이 회사는 이제 지금은 현재까지는 신용대출 하는 은행들을 도와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여러분들도 하시죠. 신용대출 평가 저도 몇 등급인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뭐 파이코라고 하나요? 진짜 몇십 년 된 고루한 그 신용평가 모델인데 그런 모델의 문제점이 뭐겠어요? 실질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사회는 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의대를 나와가지고 졸업을 딱 했으면 한의사잖아요. 근데도 그 한의사니까 신용대출 저는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라이센스가 없는 직종의 경우에는 서울대를 나오든 뭐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간에 상관없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대출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한 거예요. 업스타트는 다양한 모델 다른 어떤 요소들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딱 했더니 은행의 부도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그러니까 업스타트 모델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대출 부도율이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보다 훨씬 더 부도율이 낮아지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또 신용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한 사람들의 신용 대출이 나올 확률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대상은 더 넓어지는데 부도율은 더 낮아져. 윈윈. 대출을 받는 사람 쪽에서도 좋고 은행 쪽에서도 좋고, 이런 모델은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봤었고, 저는 게다가 흑자를 보고 있고 게다가 성장률이 크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데 성장률 좋고 흑자 보고 있고 그리고 밸류가 싸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결합되어 있던 회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감하게 매수를 했었던 거였고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업스타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내용들을 써놨으니까 블로그 한번 찬찬히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때 어쨌든 기존의 신용대출 쪽에만 관여했던 업스타트가 새롭게 자동차 대출 쪽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자동차 이 대출 시장이 신용대출보다 3배 가까이 더 크다 그래요.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스타트 회사가 좋은 게 뭐냐면 은행 숫자가 뭐 4,000개다 5,000개다 그 정도로 많거든요, 미국에. 4,000개 5,000개 중에 불과 10개를 가지고 고객을 삼아가지고 IPO를 했던 회사예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 한 2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18개인가까지 제가 카운팅을 했었는데 벌써 올해 한 달 단위로 한 달마다 하나씩 정도로, 과거에 9년 동안에 10개의 은행과 협약을 맺었던 회사가 이제 8월인데 벌써 8개 정도의 은행과 또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은행과 협약 맺는 은행의 숫자가. 그런데 그게 불과 10개에서 지금 20개도 안 되는 숫자라는 거죠. 4,000개 중에, 4,000개, 5,000개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넓혀갈 수 있는 룸이 엄청나다는 건데, 거기다가 자동차 대출 시장으로 또 진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갖췄어, 제 기준으로는. 물론 이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업스타트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런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 이후에 5월 12일 날 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2일 날 보면은 주가가 5월 12일, 예. 10일, 13일, 그리고 쭉 올랐죠. 예. 이렇게 됐는데, 이때는 첫 번째 발표처럼 확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16%. 이것도 뭐 낮은 수치는 아닌데, 그러니까 1분기 발표 당시에 내놨던 가이던스를 또 초과했어요. 가이던스를 더 높여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21년 매출 가이던스가 600밀리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1분기 실적이 잠깐 볼게요. 이게 1분기 실적이 121이 나왔잖아요. 121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121이 단순 곱하기 4만 해도 5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600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치고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예. 어쨌든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600이라는 수치는 어 233에 비하면 그죠? 130% 정도 가까이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엄청난 성장인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확 올랐고, 이제 세 번째, 지금 다시 세 번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실적 발표 때 올랐고, 두 번째 실적 발표 때 올랐는데,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고, 현재 밸류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PSR 31 정도는 아까 팔렌티어랑 C3.AI하고 비교를 제가 해드렸는데, 명확하게 아마 인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밸류가 지금 저렴한 상태라는 거를 성장률이나 이익을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또 혹자는 리스크 요인들을 많이 보거든요. 업스타트 이게 매출이 이제 편중됐다 한 은행에,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돼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업스타트에 대해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